지금 14년, 네. 14년간 책 한 기를 파오신 맞아요. 예, 대표님. 에디터였어요. 네, 양충미 대표님. 아, 네. 지금은 스타트업을 시작을 네. 해서 더 배우다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네, 스타트업 대표를 하고 있고요. 14년 정도 출판사에서 계속 에디터로 네. 일했었어요. 책을 쓰려면 네. 일단 책을 쓰려면 일단 네네. 글을 좀 쓰셔야 되는데 아, 네네.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거는 첫 번째로 내가 글을 일단 다 써놓고 출판사에 연락을 한다. 글을 전부 다. 다 써놓고 네네. 다 써놓고 연락을 한다. 근데 단점은 네. 거절될 수도 있다. 거절 되겠죠.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뭔가 쓰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으면 네. 요즘에 SNS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에 연재를 좀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출판사에서 연락이 그냥 올 겁니다. 저 있어요. 뭔지 알고. 저 네. 구독자 700명 때 네. 컨택 왔었거든요. 네. 출판사에서. 되게 유명한 출판사에서. 그러니까요. 연락을 해요. 네. 에디터들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저자 찾는 거. 아, 출판사가 국내에 3만 개가 넘어요. 네. 그럼 에디터는 최소 3만 명이 넘죠? 넘죠. 그리고 한 명 이상은 다 있을 테니까. 그럼요. 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저자를 찾아서 책을 내게 하는 건데 어디서 찾냐고요. 뭐 옛날처럼 뭐 신문 뒤지다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보냐면 기사도 진짜 많이 읽고요. 네. SNS에서 거의 살아요. 기획하려고. 유튜브 보고 네. 그다음에 뭐 브런치 읽고 팟캐스트 듣고 페북 하고 인스타그램 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컨텐츠가 너무 괜찮아? 책으로 내도 좋겠어. 네. 하는 게 있으면 연락을 하죠. 그렇게 해서 연락이 오면 좋은 네. 점은 일단 에디터가 붙었기 때문에 내가 글을 끝까지 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계속. 이렇게 목차를 짜보는 거 어떨까요? 네. 혹은 글은 좀 써놓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될까요? 물어보면 에디터가 이렇게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뭐 이거는 이렇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런치, 뭐 블로그, 팟캐스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북 뭐 이런 것들을 네, 시작을 하면 그렇죠. 그걸 보고 온다. 그럼요. 벌떼같이 올 겁니다. 연락 진짜 많이 왔죠. 저 많이 왔죠. 저 같은 경우. 많이 왔겠죠. 근데 적을 때도 오더라고요. 그럼요. 콘텐츠가 괜찮다고 느끼면 가요. 그러니까 에디터들의 기준이 인기나 물론 인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 책 한 권 정도를 채울 내공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출판사에서 다 연락 오지도 않아요. 그 출판사마다 내는 책의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의 사람들은 찾아서 와요. 네네네. 만약에 에디터가 내가 생각하는 내 아이디어로 내가 요런 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저자를 어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써서 찾겠냐고요. 내가 생각한. 그 기획을 잘 쓸 만한 사람. 네. 그래서 인터넷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 보고 그럼 여러 명이 만약에 보면 이 중에 누가 괜찮은지 또 보겠죠. 네. 그런 식으로도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에디터 아이디어에서 나온 책, 이걸 누가 잘 써줄까? 네. 그 사람을 찾아 나가는 길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를 올리는 걸 보고 이거는 책으로 낼 만하다 해서 딱 컨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거를 이제 책을 쓰려면 뭐 블로그나 브런치나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해야 그럼 돼요. 소재 같은 거는 어떻게 정해야 돼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소재로 정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사실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는 책 써야 되는데 무슨 주제 쓰지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글, 에세이를 내고 싶어요. 네. 혹은 뭐 그렇다고 하면 글솜씨가 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런 분들은 브런치나 그런 쪽으로 글 좀 써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브런치에는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글쟁이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브런치를 쓰면은 에세이 출판사의 에디터들은 브런치 글 계속 읽어보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요리책을 내고 싶어. 레시피북을 내고 싶어. 그러면 요리는 사실 사진이잖아요. 네. 사진이나 요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혹은 인스타그램에 채널을 파서 계속 꾸준히 올리는 거예요. 네. 컨셉 있게. 그렇게 올리면 그걸 본 에디터가 연락을 또 하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뭘 하든 일단 책 내는 게 목표라면은 뭐 다른 사람 못 봐도 되는데 에디터만 보면 되네요. 그럼요.
에디터는 그 조회수보다 그 컨텐츠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럼요. 조회수가 이게 뭐 100만이냐 뭐냐보다 이게 내가 내려는 책이랑 맞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꾸준히 성실하게 내공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에디터가 그 회사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출판사의. 그렇죠. 근데 출판사 대표들이나 그 위에 상사들의 개념은 아 그래서 이거 기획안을 막 작성해서 갖고 가면 그래서 이거 팔리겠어? 얼마 몇 부 예상해? 막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결국 이 저자가 갖고 있는 인기나 이게 좀 있습니다. 팬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회수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영향이 끼칠 수는 있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소재를 찾았으면 일단 책을 한 권 다 쓸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내가 다 써가지고 이걸 보내고 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 힘들죠. 나중에 수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안을 쓰고요. 네. 약간 샘플로 원고를 좀 작성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출판사로 메일로 보내면 돼요. 그냥 샘플 정도만. 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샘플을 내가 브런치에 올리든지. 그럼요. 브런치나 이런 데 SNS에 많이 올려놓으면 네. 좋고요. 결국 기획안 내가 어느 정도 올렸고 내가 이거를 많이 사람들도 모았고 근데 아직까지 에디터가 연락이 안 오고 있어? 네. 그러는 중이라면 그냥 기획안을 쓸 때 내가 이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한번 봐달라.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링크랑 같이 주셔도 너무 괜찮죠. 그렇죠. 아니면 해시태그에다가 뭐 이렇게 출판사 이름 넣으면 보지 않을까요? 좋은 방법인데요. 알림이 가잖아요. 좋은 방법이네. 네. 왜냐하면 출판사 저 같은 경우 이제 한국경제TV 일했었거든요. 네네. 자기 회사를 쳐봐요. 그쵸. 네, 그 쳐볼 수밖에 없어. 무슨 뭐 일 때문에 쳐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슈 때문에 쳐볼 수도 있고 뭔가 자기가 다니는 회사 이름은 무조건 쳐보게 돼 있거든요. 한 번은. 맞아요. 그쵸? 그럼요. 팔로 해놓죠. 네, 전 회사 다니실 때 회사 이름 쳐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있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시태그 팔로우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제가 만든 모든 책, 나의 저자들 이름, 출판사 이름 다 팔로우 해놓죠. 그러니까 그거를 넣는 것도 참 꿀팁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성실하게 꾸준히 올리면 결국 그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 팬들이 모일 거고요. 네. 나의 구독자들이. 네. 그리고 그거를 에디터들이 놓칠 리가 없어요. 올 거예요. 네. 연락이 분명히 올 거고 하니까 정말 꾸준히 무언가를 하세요. 네. 내가 이런 주제로 책을 한 권 내고 싶어? 그럼 꾸준히 무언가는 하세요. 그러면 찾아올 거예요. 책을 쓰게 되면 돈을 어떻게 벌게 되나요? 책을 쓰게 되면요. 인세를 받죠. 인세. 네. 그리고 제일 먼저 계약금을 받아요. 네. 계약금은 선인세 개념이라서 네. 선인세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받아야 될 인세가 있으면 그걸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세 정산할 때는 선인세가 빠지고 들어와요. 그걸 차감하고. 예, 예. 인세는 보통 한 몇 프로 정도 해요? 책값에? 일반적으로 한 8%에서 10% 정도 사이인데 요새 그냥 분위기가 네. 10%로 많이 고착되는 분위기긴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10% 주거나 그러진 않고 출판사마다 다르고 계약 조건이 다 다르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 이상은 없어요? 잘 없어요. 잘 있긴 없다. 있어요. 유명한 저자님들. 진짜 유명한 경우에. 진짜 유명한 경우에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아무리 유명하신 분들이라도 네. 책 그 인세가 10% 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준다면 진짜 네. 대단히 잘 받는 거죠. 이게 책이 어디에 나가냐에 따라서 출판사에서 팔리는 가격도 다르잖아요. 어디에 나가느냐? 그러니까 뭐 교보 같은 데 팔 때 싸게 팔고 그냥 소매로 팔 때는 더 비싸게 팔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아니요. 책은 도서점가제가 있기 때문에 네. 어디서든 똑같이 팔아야 되고 할인율이 다 같아요. 그래서 10% 이상 할인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오프라인 서점 가면은 책값이 정가로 받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 서점 같은 경우에는 10%가 가장 그거고 포인트 뭐 준다던가 뭐 그런 정도만 있지 네. 책은 다 동일한 가격으로 들어가고 그 서점과 출판사가 그 공급률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출판사마다 다르고 책마다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출판사를 계약했지만 이 출판사의 모든 책을 다 이 공급률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고 아. 그래서 그런 유통 마진이랄까 그게 빠져요. 네. 어떤 책이 10,000권이 있는데 10,000권이 서점에 들어갔어요. 네. 그럼 이거는 뭐 16,000원짜리 책인데 6,000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10,000원에 들어가든? 네. 그러면 이거의 10%를 주는 거예요? 저자한테? 아니요. 정가의 10%예요. 인세는 정가예요, 정가. 아. 인세는 책값이 2만 원이다. 네. 그럼 10%다. 그럼 2,000원인 거예요. 내가 공급을 얼마 했건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래서 한 권이 팔렸어. 그러면 2,000원씩 받는 거예요. 나한테 적립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정산하는 시스템은 출판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거의 대체로 6개월에 한 번씩 정산을 해줘요. 6개월 정산. 예,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팔린 걸 7월에 주고, 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를 1월에 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책이 나간 것만큼 네. 이분한테 이제 적립된 거를 주는 거죠. 아, 우리도 네. 책이 몇 권을 찍어서 네. 창고에 몇 권이 있고 그게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속이거나 하는 출판사는 잘 없어요. 아, 있긴 있어요? 있긴 있겠죠. 아, 제가 뭐 100%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웬만한 출판사들은 다 네네. 잘 정리를 하고 정산을 하고 네네. 정말 저자가 원한다면 나 좀 그런 시스템 좀 보여달라 네. 해서 하면 출판사가 그걸 속이면 안 되죠. 그 외에는 또 다른 수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책을 쓰면 좋은 점. 책을 쓰면 일단 아까 말했던 인세, 그 인세가 뭐 한 권 팔리면 2,000원이 떨어지네, 뭐 15,000원짜리면 1,500원이 떨어지네 네.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책은 많이 팔리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만 원짜리 책이야. 1,000권 팔리면 1,000권 팔리면 200 정도. 200. 10,000권 팔리면요? 2,000. 그러면 10만 부 팔리면 10만 부 팔리는 건 잘 안 나오잖아요. 아니요, 10만 부는 꽤 나와요. 아, 진짜요? 네. 10만 부 팔리면 2억이잖아요. 근데 네. 10만 부는 너무 많은 거. 100만 부, 아, 100만 20억. 100만 부는 진짜. 근데 그래도 네. 전혀 없는 일은 아니에요. 없는 일은 아니에요. 저는 로또보다 쉽지 않을까. 100만 부 이런 거는 진짜 그 시대의 레전드 책이 이 정도 되죠. 그렇죠. 네. 그래도 그렇게 없는 일은 아니에요. 네네. 가능해요. 10만 부 책들은 되게 많고 그냥 여러분들 흔하게 어디 이렇게 기사에 네. 요새 무슨 책이 뭐 몇만 부를 달성했다 하는 책들 혹은 주변에 나 뭐 20세를 찍었어요. 뭐 이런 저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다 그 정도씩 팔린 거죠. 보통 1세를 네. 세를 이제 인쇄를 할 때의 개념인데 보통 출판사에서 한 2,000부에서 3,000부, 3,000부까지 잘 안 하는 추세긴 한데 한 2,000부 정도씩 찍거든요. 네. 그러면 나 10세 찍었어요 하면은 2만 권. 네. 근데 10세 작가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인세를 제외하고는 네. 사실 그 책이 이제 책만 팔리는 거 외에 전자책도 있고요. 전자책 수익이 또 은근히 쏠쏠하고요. 근데 네. 또 많진 않아요. 종이책의 한 10% 정도? 네네네. 그 정도가 전자책으로 팔리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자책 수익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혹은 네. 그런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걸 하겠다. 모티브로 삼겠다. 그래서 로얄티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도 꽤 있어요. 그리고 2차 저작물에 대한 게 또 있죠. 네. 그리고 이런 책이 해외로 수출될 일도 있어요. 요즘에 책도 한류 열풍이 진짜요? 열어서 일본에도 수출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되게 유명한 책이 네. 이렇게 2억인가 선인세를 받고 어떤 책이요? 팔렸더라고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의 후속작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제 기사는 팩트 체크 나중에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렇고 그런 해외로 팔린 책들, 네. 그런 책들은 선인세랑 똑같아요. 인세를 또 받아요. 한국의 금액처럼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6에서 7% 정도가 6, 7, 8 이렇게 러닝 개런티로 많이 계약을 하는 편이거든요. 해외 네네. 인세는. 그래서 해외에서 한 권이 팔리면 똑같이 그렇게 그 금액만큼이 적립이 돼요. 그 나라 그 인세로.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많이 얻음으로 인해서 네. 나에게 아주 다양한 무대가 좀 마련이 되죠. 그걸로 인한 수익이 또 생기죠. 강연이 좀 많이 강연료가 책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 네. 사실 강연료가 얼마 차이 난다 이것보다는 네.
연락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판사로 연락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백화점, 도서관, 그다음에 기업에서. 그 사람들은 이 책의 저자를 모시고 싶은데 컨택 포인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판사 연락하는 거예요. 무슨 책의 저자님? 강연을 요청하고 싶은데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근데 출판사에서 안 돼요. 할 사람도 없잖아요. 당연히 저자가 많이 알려지고 책도 덩달아 잘 팔리는 게 좋으니까. 그 에디터들이 이렇게 방송국이나 그런 신문사나 이런데 우리 저자를 알리기 위해서 많이 메일을 보내요. 그럼 방송이나 이런데 출연을 하게 되면 또 저자도 유명해지고 네. 선순환이 돌죠. 아, 계속 강연료도 올라가고 섭외 횟수도 늘어나고 책도 팔리고. 예. 그래서 책을 굉장히 잘 써놓으면 그거는 저는 주수입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네. 그냥 부수입으로는 쏠쏠하다고 생각해요. 그 양춘미 대표님 응원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보시는 동안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